자, 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장비하고 포토게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학습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속력이나 속도라고 하는 걸 잘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속력과 속도는 엄연히 다른 물리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다른 물리량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말하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속도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벡터량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기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거를 별 구별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과학을 배워나가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구별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순간 속도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 그리고 또 하나 순간 속도에 대해서 하나 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에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동해안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안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뭐 어느 특정한 지점부터 시작을 했죠.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남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그 총 이동한 거리, 그거를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나라고 하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부터 만약에 부산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요? 맞아요. 어떤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쪽에 달려있는 속도를 감지하고 있는 카메라를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카메라는 무엇을 찍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 카메라는 전체 여러분들이 달려온 이런 평균 속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지점을 탁 통과할 때 순간 속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로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떤 걸 사용을 해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인 포기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도 여기를 반드시 확인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실험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본 실험에서는 평균 속도로부터 어떻게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포토게이터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순간 속도를 한번 유추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식으로 여기를 유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여기 유추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속도를 구해서 어떻게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떠올리면 쉬워요. 그래프를. 그러면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는 X축과 Y축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시간과 위치와의 함수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을 시간에 대한 축으로 놓고 Y축을 만약에 위치에 대한 축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변이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어떤 모양이 나타날 테고,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순간 속도와
여기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거예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렇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가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평균 속도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시간을 0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실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실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실험 장비를 알아야 되는데, 실험 장비는 이게 꾸며져 있어요. 아마 카메라 높이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에어트랙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이게 에어트랙이에요. 에어트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에 이렇게 송풍기가 있어요. 송풍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이쪽에 전원부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공기를 이 검은색 호스를 통해서 이쪽 에어트랙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무마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글라이더와 깃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글라이더라고 하는 데에다가 깃대는 그냥 장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글라이더가 여기 깃대를 이렇게 꽂아 놓을 거예요. 꽂아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고 봐요. 이때 밀면은 무엇 때문에 서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가다가 틀림없이 서요. 무엇 때문에? 맞아요. 마찰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마찰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쪽 에어트랙으로 공기를 뿜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송풍기를 통해서 에어트랙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조그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조그만 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공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아직 여기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게 가다가 이렇게 마찰력 때문에 세게 밀어도 쓸지 몰라도 틀림없이 여기가 공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간으로 띄어 올리겠죠? 여기를 공간상으로 띄어 올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 현격히 줄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운동을 할 수가 있냐면 무마찰 운동, 완전 무마찰 운동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무마찰 운동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찰력이 현격히 줄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구도를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공기를 한번 주입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전원을 놓고 여기 다이얼이 있어요. 다이얼로 공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여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윙하고 소리가 날 거예요. 스위치를 키면은 이렇게 키면은 윙하고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세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소리가 커졌죠. 제 목소리 들려요? 하여튼 이렇게 공기를 뿜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봐요. 볼륨을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대보면 종이가 날리죠? 그쵸? 지금 이 조그만 홀에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운동이 현격히 달라졌죠? 바로 이런 식으로 시끄러워서 잠깐 끌게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에어트랙이에요. 에어트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지금 장비가 없는데 지금 이게 양쪽 끝으로 가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여기 보조 장비예요.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서 양쪽 끝에다 꽂아 놓게 되면은 이쪽 가서 빵 하고 충돌하지 않고, 고무줄이 탄성력이 있잖아요.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장비의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놓고, 먼저 어떤 걸 보여주냐면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공기를 뿜어넣지 않고 있어요. 에어트랙에. 그랬을 때 여기를 밀어도 가다가 서요. 여기서부터 밀어도 가다가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다가 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달라졌는지 봐요. 제가 살짝 밀어도 얘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운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이렇게 운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작동 원리는 이제 알았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트게이터 두 개예요. 두 개를 결합해서 쓰는 건데 포트게이터 본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하고 또 하나 포트게이터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트게이터 센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아이고 여기 선이 눌렸네요. 장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화면이 가릴지 몰라서 이쪽으로 끝단으로 치울게요. 여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뒷장.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받침대가 있고 추받침대. 지금은 수평이잖아요. 수평에서는 더 실험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울여 놓고 실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쪽을 약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침 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길이를 재야 돼요. 길이를 잴 때는 줄자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줄자로 거리가 아니라 길이를 잴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정교하게 잴 필요가 있어요. 정교하게 잴 때는 이게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버니어 캘리퍼스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여기 높이를 잴 거예요. 분동의 높이를 이렇게 잴 거예요. 높이는 좀 이따가 제가 직접 재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바로 이렇게 두 개, 길이를 잴 수 있는 두 개 이렇게 장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비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보면은 전체 실험 장비를 지금 꾸며 놓은 거예요.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에어트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어트랙에다 공기를 주입할 송풍기가 있고, 그리고 송풍기하고 공기를 이렇게 연결한 호수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다 꽂으면 돼요. 꽂아서 넣고 이쪽에 글라이더와 그리고 여기 포트게이터 센서를 딱 통과할 때를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를 딱 끊고 지나가기 위해서 깃대가 있고, 그리고 포트게이터 센서가 있고, 이 센서가 여기 포트게이터 본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장비가 꾸며져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측정한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저걸 가지고 순간 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속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 평균 속도.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평균 속도인 거잖아요. 바로 그걸 측정을 해서 순간 속도를 유추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장비, 그리고 그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포트게이터 센서 본체, 그리고 여기에 송풍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실험 구조 이해 갔죠?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포트게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 측정을 위해서 포트게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포트게이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센서 부분이 있어요. 이쪽 센서 부분, 요 센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LCD 표시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요. 좀 이따 키면은 아마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전원 입력부가 있어요. 전원 입력법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답터라고 하는 거를 여기 옆쪽에 있어요. 옆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여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장비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세 가지는 좀 이따가 여기 사용법을 보고 이해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쪽에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기 있는 센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센서를 연결을 하려면 입력 채널 1, 입력 채널 2가 있어요. 1, 2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쪽에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1, 2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라이더를 어디서 출발을 시킬 거냐면 얘를 이동하는 출발점을 이쪽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높일 거예요. 높일 거기 때문에 이쪽이 포트게이터 1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선이 연결된 거를 어디다 꽂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1, 2가 있는데 1 쪽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돼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거리의 시작점.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포트게이터 센서 2가 있는데 그걸 이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여기 이해 갔죠? 이렇게 꽂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습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포트게이터로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게이트가 지금 1게이트, 2게이트예요. 그렇죠? 여기 1게이트, 2게이트라고 하는 이 모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여기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측정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하는 측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초록 색깔,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근데 우리의 실험 목적은 뭐냐면 시간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타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화살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타임으로 놔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 보면은 모드 선택이 있어요. 요게 약간 하늘색 비슷한 거. 여기가 모드 선택이에요. 여기 두 번째 모드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드는 어떤 거냐면 게이트가 원 게이트, 투 게이트예요. 시작점과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은 첫 번째 원 게이트라고 뜨고, 그리고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펜스가 뜨네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번 누르게 되면은 투 게이트가 뜨네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투 게이트로 이렇게 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세 번째 여기에 시작 정지 버튼이 있죠. 시작 버튼을 눌러요.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멀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느낌표가 이렇게 떠요. 이 장비에서는 느낌표 표시가 이렇게 뜨면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포토게이트가 대기 상태로 되면서 무엇을 측정하려고?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게 통과할 때? 바로 여기에는 글라이더가 지나가면서 통과할 때 시간을 측정하려고 대기 모드가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글라이더가 여기를 통과해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잘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래쪽은 그거예요. 한번 측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측정을 하려면 또 한 번 측정을 하려면 실험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건 유액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투게이트 모드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놓고 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불이 반짝하면서 시간을 읽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제 장비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꿀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이게 아무 불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은 반짝하는 거 보여요? 다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쪽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내가 보이는지를 보려고 이쪽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불빛이 반짝하고 통과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얘가 시간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통과하면은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시작점을 통과했어요라고 하는 걸 불로 반짝하고서 보여주면서 양쪽 끝에, 그러니까 어디에 센서가 있냐면 이 아래쪽 끝에 센서가 있어요. 광 센서가 있어서 여기를 딱 끊고 가면은 불이 반짝하면서 시간을 읽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쪽을 통과를 해서 여기를 두 번째 게이트를 딱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반짝하면서 통과를 할 때까지 시간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말하면서 몇 초 정도가 걸렸냐면 양쪽을 통과할 때까지 약 한 46초 정도가 걸렸다라고 여기 읽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쪽은 잠깐 실험을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여기를 잠깐 꺼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원리는 이제 이해가 갔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건지를. 자, 그리고 이쪽도 화면을 가릴 줄 몰라서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선이 잔뜩 있어서 좀 어수선해요.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포토게이터하고 포토게이터 센서가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어트랙에 수평을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에어트랙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에어트랙의 수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이쪽이 낫나? 그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 두 개를 돌려서 이 에어트랙의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약하게만 킬게요.
여기 조금만 이렇게 켜놓고 나서, 아이고, 소리 줄일게요. 시끄러워서. 자, 여기 약하게만 켜놓고,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나사 다리를 조절을 해서 이쪽을 높이면 되겠죠. 이쪽을 높여서 기울어진 만큼 보상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언젠가는 이 에어트랙이 수평이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를 주입해도 여기에는 에어트랙에 위에 있는 이 글라이더는 기울어졌을 때는 어느 쪽으로인가 움직일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수평이 맞으면은 에어트랙에 공기를 주입을 해도 거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도 지금과 같이 제가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수평을 맞춰놓게 되면은 기울어져 있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얘가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도 이렇게 가운데 멈춰져 있죠. 만약에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이건 좀 이따 맞출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 다리를 조절해서 높이를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운데 위치가 맞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먼저 잠깐만 이게 끌게요. 수평을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다시 잠깐 살펴보면은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말했던 거 설명을 하면 에어트랙에 공기 공급기를 연결을 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 송풍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공기를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글라이더를 올려놔요. 이렇게 글라이더를 올려놔요. 이것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주면 돼요. 이 과정을 꼭 거치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평은 거의 이렇게 안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속도 측정 방법,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실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값들이 여기 보면 D나 X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보고 여기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기록해 놔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림 보고 내용 보고 잘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장비는 이렇게 꾸며졌다고 보고, 먼저 첫 번째 에어트랙을 받치고 있는 다리 사이 거리 D를 측정을 하래요. 그러면 D는 어떤 거예요? 여기 스몰 D네요. 여기 대문자 큰 D도 있고 작은 D도 있어요. 스몰 D 여기에요. 여기 이쪽 포트게이트 사이가 거리가 아니라 다리 사이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측정하면 될까요? 여기는 버녀 캘리퍼스로 측정 못하죠. 이때는 바로 줄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자를 가지고 요 사이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한번 지금부터 측정을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 전선이 있어서 잠깐만 여기 선을 먼저 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빼어놓고, 가급적이면은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관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을 걸릴 걸 빼놓고 이쪽을 이렇게 재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은 1m보다 길이가 약간 더 기네요. 101cm네요. 101cm. 100cm일 줄 알았더니 101cm네요.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 위치는 제가 이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101cm면은 여러분들은 센치를 기록하는 것보다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SI 표준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101cm니까 1.01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터로 D 값을 기록을 해놓으면 돼요. 어디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냐면 여기 표에다가,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D에다가 이게 좀 아까 얼마였죠? 101이었죠? 101. 그러니까 여기가 미터니까 1.01m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갈게요. 여기였던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받침추를 이용하여 에어트랙의 높이 H만큼 이렇게 높이래요. 그러면 받침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거였었어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받쳐서 여기 높이를 이렇게 높일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나 하는 거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거를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제 지금쯤이면은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쪽이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7.665mm네요. 7.65mm. 맞지? 7.65mm. 그러니까 7.65mm니까 이거를 다시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0.00765 미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록을 해놓으면 돼요. 여기를 우리는 SI 표준 단위로 맞춰야 돼요. 단위가 틀리면 엉뚱한 값이 나온 거잖아. 그게 나중에 뭐 오차가 단위를 안 맞춰놓으면은 몇백 %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SI 표준 단위로 맞춰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걸 하라고 돼 있냐면 에어트랙의 중심까지의 위치 X를 정하고 기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1이니까 X1, 그러니까 여기 포트게이터 센서를 놓을 건데 어느 중심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라이더를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 거냐면 여기서 지금 비례적으로 보면은 한 110cm, 그렇죠? 110cm 여기에다가 이렇게 에어트랙을 여기 양쪽 포트게이터를 놓을 거에 기준을 이만큼 정도에다 잡을 거예요. 물론 조금 있다가 에어트랙은 이쪽에서 출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110cm인 거죠. 그러니까 1m 10cm 1.10m 여기에다가 기록을 여기 X1의 위치를 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기록을 해놔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X0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X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그냥 한 번에 하죠. X0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글라이더 출발 위치예요. 글라이더 출발 위치는 저는 여기에서 어디에다 놓고 일괄적으로 출발을 시킬 거냐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20cm인 여기에서 출발을 시킬 거예요. 맞지? 여기가 20cm 맞네요. 20cm인 위치에서 출발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0.200m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X1을 중심으로 좌우 똑같은 위치를 정하여 한쪽에 포트게이터 타이머, 다른 한쪽에 액세서리 포트게이터를 놓음. 여기 포트게이터 타이머는 그냥 이게 포트게이터 1, 이걸 포트게이터 2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냐면 110cm 여기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cm를 양쪽으로 50cm, 50cm 나서 100cm를 맞추라는 거예요. 1m 정도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10에서 한쪽으로 50을 가면은 이쪽을 이렇게 160cm 정도 되는 데다가 이쪽 포트게이터를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작점 이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110cm를 여기였죠? 110cm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10, 20, 30, 40, 50이니까 여기네요. 이만큼에다가 포트게이터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은 100cm가 되는 거죠. 1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글라이더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20cm, 아까 20cm였죠? 요 위치에서 이렇게 출발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글라이더를 앞으로 약간만 움직일게요. 글라이더를 이만큼 이동해 와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려서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30cm 되는 데에서 출발을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가 값들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아까 D라고 하는 요 받침 사이 거리는 여기는 1.01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H라고 하는 거는 얼마였더라? 7점 얼마 했는데 7.65, 그러니까 0.00765 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X라고 하는 위치는, 이게 X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가운데 위치였으니까 여기는 110cm, 다시 말해서 1.10m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X0라고 하는 거는 출발점의 위치니까 출발점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끊어져서 안 보일지 몰라서 여기 출발점을 여기 이쪽에 잣대가 있어요. 30cm부터 출발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cm니까 0.30m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에서 이렇게 기준값을 갖고 나머지는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D값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00으로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트게이터 사이의 거리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50,
50을 놔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100cm, 다시 말해서 1m로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실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이터표를 보면 알겠지만 그 뒤부터는 양쪽으로 10cm씩 이동해 오면서 여기 10cm, 10cm, 다시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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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그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 시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를 실험값을 이용을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론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 값 자체를 여기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한번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D를 0으로 보내서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정을 해서 값을 구해보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구한 속도하고 순간 속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론식에서 구할 수 있는 순간 속도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오차가 얼마가 나더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여기 높이 H, 여기 분동 높이 H하고 요 길이를 잰 거는 기울어진,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그 각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측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험을 구상을 해서 도대체 어떤 값들을 측정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 그대로 생각들을 한번 해서 여기를 결정들을 한번 해봐요.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뒤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실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화를 줘서 다시 정말로 앞에 데이터하고 같은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떤 걸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받침추를 추가해서 높이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받침추를 또 하나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기를 높이를 변화시켜주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높이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좀 아까 표처럼 똑같이 한번 측정을 해서 우리는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요지가 뭐예요? 그렇죠?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특정한 거리를 통과할 때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여기에서 우리는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속도를 유추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간 속도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또 하나 이론적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론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한번 서로 둘 사이에 이렇게 상대 오차를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험에 대해서 적절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 뒤에는 맞아요. 결과 보고서를 써봐야 돼요. 실험을 했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써야, 실제 중요한 건 이 보고서예요. 결과 보고서를 써야 여러분들은 여기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잘 이해한 게 돼요. 그러면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고, 아,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실험 제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원을 써야 되겠죠? 이걸 쓴 다음에 서론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실험 목적과 결과를 한 문단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문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문단, 한 문장이 아니에요. 한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문단에는 일반적으로 한 네다섯 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짧은 문장으로 가장 간략하게 여기 실험 목적과 결과를 여기 서론에다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보통 본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먼저 이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속도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포함한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기구 및 장치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험이니까. 그러면 실험 기구 및 장치는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험 기구 및 장치를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여기를 참고 자료로 해서 여기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은 실험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장치를 쓴 다음에 실험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측정값과 이론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기록을 하고 또는 그래프로 기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결과를 분석을 해서 토의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론을 쓰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뒤에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험의 요지와 결과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참고문헌이에요. 참고문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쓸 때 뭔가 참고한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참고문헌에다가 무엇을 참고했어요 라고 이렇게 반드시 기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실제 나중에 뭐 회사에 가서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는 이 참고문헌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표절 시비에 걸려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레퍼런스 표기가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이제 교정을 받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이 실험도 아마 총명한 여러분들의 두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